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3% 이상 하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슬쩍 좀 진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특별하게 크게 매매를 할 것도 없었고, 물론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낙스, 한송네오텍 이런 것들 오늘 올라갔고, 또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2차 전지를 할 거면 코스모 화학을 보겠다. 예전에 한 두 달 전쯤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한두 달 전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에 비해서는 급등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한 폐렴 테마주였죠. 그런 관련주가 아니어도 그냥 최대한 어, 우한 폐렴이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다 밀어붙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아침부터 크게 하락해서 출발을 했죠. 어제 대부분의 그 폐렴 관련주, 폐렴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17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50개가 나왔어요. 물론 그 중에 인버스나 이런 거 빼면 한 40개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적은 수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오늘이 지금 18개 수준이니까 우선주나 이런 거 빼고 18, 9개 수준이니까 상당히 어제가 급등주가 많이 나온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데도 시장이 폭락했던 거는 반대로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들은 크게 내려갔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어쨌든 오늘은 그런 종목들, 특히 17종목의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들이 개인들이 뒤늦게 쫓아간 종목들이 이었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끝까지 1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1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백광산업도 15%, 서린바이오 14%, 그다음에 깨끗한 나라 우선주니까 빼고, 그다음에 제일바이오도 12%대, 승일도 11%대, 그다음에 신풍제약 우선주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우선주고 JW, 그다음에 나노캠텍이 11% 정도. 우리가 이거 어제 오전에 다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뭐 화일약품이 10%대, 하이텍팜 10%대, 넥스트비티 10%대, 진바이오텍 10%대, 체시스 10%대, 이글벳 10%, 우진 BNG 10%, 대봉 LS 10%, 우정바이오 10%. 이렇게 지금 10%대 이상의 종목들 보면은 다 우한폐렴 관련주도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이 반대로 오늘도 강했던 종목들도 또 우한폐렴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CL 16% 상승, 그 다음에 한송네오텍 새로운 것들이라는 거죠. 18% 상승, 그 다음에 창해 에탄올 11% 상승, 그 다음에 수젠텍, 그 다음에 50 7%. 50은 진짜 오늘 대장 역할을 좀 했네요. 상당히 격차가 좀 크네요. 같은 섹터에서도 어제 같이 올라갔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다 같이 좋았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이제 이들이 개별성을 좀 더 개별성이 좀 더 강해질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진짜 다 같이 조금만 연관 있으면은 관련주들이 막 마구마구 올라가고,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진 만큼 돈이 돌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팔아서 어제 거의 뭐 상한가 부근에다 그냥 진입하는 거래가 거기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매매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렸어요. 결론은 페럼 테마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어제 이제 저녁 뉴스였나요? 그래서 페럼이 뭐 4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직 물론 지금 확진자가 조금 거의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가속도가 붙지는 않고 있죠. 가속화가 제가 말씀드린 그 가속화가 좀 위험하다. 이 가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정은 됐지만 어, 잠복기 14일도 고려를 할 때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아직 뭐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도 입국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입국도 계속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도 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늘 만약에 대거 하한가급으로 들어가거나 무슨 뭐 20% 이상 다 떨어지거나 전체적으로 그랬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랬다면은 뭐 지난번에 흥구석유 빅텍 떨어졌듯이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재 뭐 질병이니까 저번에 이란과 미국이 트러블이 있었을 때처럼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어, 물론 우리가 최대한 사람이 막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금 후속적으로 뭔가 또 한번 크게 확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도 마찬가지였죠. 크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뭘 기다렸죠? 다음 잠복기 끝나고 나서 또 한번 나올지에 대해서 어,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죠. 뭐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잠복기가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뭐 한 1, 2주 내에 다시 한번 뭐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계속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쭉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됐어요. 근데 이 우한폐렴도 뭐 이런 관점에서 움직일 겁니다. 조만간 종목들이 이제 어떤 건 거칠게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더 어, 확진자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주식과 어떤 사람 사는 사회와 조금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더 심해지면 안 되겠죠. 일단 최대한 막아야겠죠. 근데 주식은 또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돈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어, 물량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봉으로 떨어질지 2차 파동일지를 지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외봉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우한폐렴의 특징을 봤을 때 이번에는 N자 파동도 나올 가능성이 다른 평소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오늘 같은 특징들 종목들의 편차가 좀 생겼고 그 다음에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때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동물성 질병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랑 비교해 보자면 주도했던 종목들의 파워가 좀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제일바이오 같은 거 보면은 과거에 어떤 패턴 슬쩍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 수준을 지금 굉장히 크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거래 대금도 상당히 커졌고 지금 여기 보이지 않네요. 잠깐만. 거래 대금도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요. 폭발력 50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주도를 했던 50도 보면 기존에 많은 질병들을 거쳐 와서 이런 파동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지금 그때랑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과거의 어떤 구간보다도 폭발력이 좀 넘칩니다. 거래 대금도 크고 움직임 폭도 상당히 커요. 뭔가 지금 과거와는 다른 흐름도 다른 흐름이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종목도 많고요. 과거에 질병 창궐했을 때랑 지금이랑 개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는 뭐 5085, 이글벳, 제일바이오 등등 뭐 대성미생물 또 뭐 있어요. 막 이런 특징 있었던 종목들 중앙백신 이런 종목들이 진원생명과학
명문제약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일부 형성돼서 꾸준히 움직였다면, 지금은 전혀 과거에 질병으로 엮이지 않았던 종목들까지도 마스크라고 해서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패턴을 조금 잊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질병이 조금 이 구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막았다라고 완전히 제압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증시 전체는 크게 무너질 우려는 없습니다. 거의 증시는 살아 돌아갈 거예요. 아마 이 잠복기인 2주 정도 지나가면은 또 잠잠해질 겁니다. 다만 이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고점에 있는 거를 추격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고, N자 파동 정도를 노려서 하는 거는 해볼만 합니다만, 이런 구간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점에서 새로운 우한폐렴 테마주가 탄생하는 걸 준비를 해서 미리 들어가는 거는 찬성. 예, 그것도 우리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종목들 지금 움직이는 거 많습니다. 정치주와 엮여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섹터에서 같이 엮여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탄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성네오텍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판을 깔고 준비를 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어제 뭐 어제 상따는 정말 무모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살아난 종목도 있지만 아닌 종목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10% 이상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침에 더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런 종목들. 그래서 물론 그 종목들이 내일 크게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매하는 방식은 관점 자체는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 발굴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 테마가 좀 오래 갈 거라면, 기존에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N자 파동, 2차 파동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황사가 올 수 있어요. 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위니아, 딤체 이런 것들 움직였죠. 황사가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은 봄철에 항상 황사 오잖아요. 황사가 또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200만 개 주고 황사로 돌려받을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어제 200만 개의 마스크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을 내고 구매하는 마스크를 중국에 200만 개를 지원을 해줬어요. 이제 우리는 황사로 돌려받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황사를 또 염두에 둔다면, 황사 때도 뭐예요? 마스크 필요하죠?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마스크 종목들에 한해서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을 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할 거고, 또 그렇게 매매 사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생성된 것도 그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기존에 미세먼지 때 움직이지 않았던 마스크 종목들까지도 이게 마스크라고 하면서 올라온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황사까지 딱 겹쳐준다면 마스크 종목들은 2차 파동이 나오기 편해요. 질병주랑 좀 달라요. 과거에 외봉으로 떨어졌던 단순 질병주들이랑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예전에 질병주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스크 종목들은 2차 파동을 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딱 황사가 딱 마침 같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사는 어쨌든 시즌이니까 계속 매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때가 돼가고 있어요. 뭐 3월이면 오지 않겠어요? 3월. 뭐 그런 이런 관점 말씀을 드렸고요. 다 그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판을 깔아 드릴 거고, 매수 포트폴리오 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두 번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몇 퍼센트?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쨌든 시장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율로 지금 7조 원대,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율, 셀트리온이 가져오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뭐 고려를 했을 때 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8조 원 이상. 오늘 6%가 올랐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1%도 채 못 올랐죠. 0.8% 반등을 했는데 내려간 폭에 비하면 아직도 세 발의 피죠.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다르죠. 이틀치 하락한 걸 싹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뒤처지면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따라 올라간다. 시장이 먼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뒤처지면 다시 키 맞추기 된다.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올라가는데 시장이 뒤처진다. 그러면 시장이 따라갑니다. 항상 늘 그래왔어요. 대장주들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른 대장주가 탄생해줘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능가하는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이 탄생해야 됩니다. 2, 3, 4, 5등에서 1등까지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대장 역할을 차지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펀드들의 편입이 돼줘야 되고, 그렇죠?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기관 외국인 다 들어왔네요. 하여튼 그 전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쨌든 코스닥 시장을 판단하는 가장 제 1순위 종목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 후속적으로 HLB나 헬릭스미스나 그다음 이제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종목들, 메디톡스나 메디포스트나 이런 것들이 또 따라올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시장은 이런 2차 물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질병 관련해서 떨어질 때를 이용해서 또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란 미국 갈등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질병주들은 이란 때처럼 바로 외바닥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V 반등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잠복기 이후 저는 한 달을 제시해 드립니다. 한 달 뒤면은 시장은 이번에 떨어졌던 거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또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시기가 또 지나가면 또 총선이 또 기다려주고 있네요. 총선 돈 잔치입니다. 대선 때랑은 비교할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증시에서 뭔가를 이뤄내겠다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들어오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설령 증시가 회복이 크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먹거리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 명절 연휴 동안 2,300개 종목을 싹 다 봤어요. 제가 이틀 정도를 완전히 풀로 시간을 내면서 2,300개 종목을 다 돌려봤습니다. 다 돌려보고 조금 챙겨봐야 될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추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추적을 시작했는데 어제부로 좀 많은 종목들이 또 다시 좀 버려졌어요. 다시 좀 정돈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총선까지 종목이 딱 정돈돼서 또 우리가 또 뭘 공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고, 버릴 종목은 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버리고 옮길 종목 하나하나씩 진행하는 거 따라와 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1% 이상 반등 나왔죠. 미국 증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신고가, 또 조만간 또 신고가 뉴스 또 도배될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빠르면은 진짜 오늘도 이렇게 양봉을 치면 금방이네요. 또 보면, 그렇죠? 오늘 양봉 되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물은 0.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갭 띄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한폐렴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당분간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신고가 얘기 나오고 있을 거고, 언론에서 또 신고가 3대 지수 나란히 또 신고가, 이런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요?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 하여튼 미국이 대선이 몇 달 전까지요. 몇 달 전까지. 대선까지 최고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공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하락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으로 하락할까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필요한 위치에서 악재가 터져줍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악재가 터져줍니다. 항상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늘 이 정도면 시장이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뭔가 사건이 터져요. 이 정도면 고점을 형성한 게 아닐까? 이럴 때 항상 사건이 터지고, 이 정도면 진짜 다 내려온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악재들 이렇게 쏟아졌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에 악재가 소멸되고 호재가 하나씩 생깁니다.
참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요. 하다 보면은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제가 관심 가져하는 종목들이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낙스 같은 거.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종목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고, 지금 오늘 또 올라갔다가 크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 많이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온 것들도 있죠.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멀리 보려고 합니다. 오늘 팔지 않은 것들 멀리 갈 거예요. 멀리 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굳이 또 오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매도한 것도 있지만요. 자, 하여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화면 삐뚤어져 있었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